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노력밖에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엄청 노력하고 살죠. 그런데 이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노력은 엄청 하고 있는데 성공이 안 돼. 또는 노력 그 자체가 성공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노력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는 노력을 못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져. 이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체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유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무작정 노력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하는 얘기를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소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plan, do, see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학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천이 끝난 다음에 한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뭐 이런 메시지겠죠. 여러분들도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플랜 도 C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노력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거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실행하고 그리고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되돌아보고 이거 필수예요. 그런데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플랜 도 C를 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플랜 도 C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무엇을 잘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플랜을 어떻게 세우나요?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각 과목의 책 전체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전체 개요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전략을 확실히 세워서 다시 말해서 공부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성공에 이르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이걸 안 하고 세우는 계획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표를 짜 놓는 것 정도일 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지금 공부 진도표처럼 그냥 일정만 범위에다가 매핑시킨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도 조사하고 자신의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고 또 상품을 하나 생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산출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속성의 메커니즘 같은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의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로 많이 하는 공부의 분량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로드맵이라는 것은. 자, 뭐가 다릅니까?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획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개요 파악을 포함한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꽤 높은 수준의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으로서의 포인트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얘기를 다시 가볼까요? 내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책 전체를 갖다 놓으셔야죠.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것도 부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에 어떤 내용이 대체로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는 이상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책을 슬렁슬렁만 봐서는 내용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유튜브를 이용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유료 강좌들 중에 맛보기 영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자꾸 보면서 시간을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루도 쓰질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기를 최소한 사흘,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계획 자체에 일주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적인 개요 파악이 되고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전략 포인트인데요. 이제 내용을 상당히 이해했어요. 또 강의의 일부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 공부는 그냥 회독만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조문에 대해서 1회독할 때 시간 투여를 좀 많이 해서 다 이렇게 그림처럼 표현을 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공부 전략의 핵심이 되겠는데,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았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업계획 얘기로 갈까요?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 상품 분석, 고객 분석 이거 다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할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뭐 일종의 나의 킬러 컨텐츠? 일종의 나의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성공 요인?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나만의 강점을 살려서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될 거야?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자신이 만족하는 또는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획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 우리 아침 루틴 5시에서 6시 반까지 함께 공부하는 거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플래너 쓸 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획은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 꼭 오늘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CSF, Critical Success Factor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그게 계획입니다. 그래야 그게 플래닝입니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계획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힘줘서 정말 공부해가면서 또 생각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 플랜 do죠.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do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단언컨대 그것은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 예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틀 해봤어요. 잘 안 돼. 그러면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 방법을 물어봐요. 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루 공부해요. 또 의심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방법만 묻고 다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그것을 1년 동안 공부해야지 하고 결심한 사람이 1년 내내 방법만 고민하는 분 사실 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이라는 건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게 자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지속과 반복에 의해서 그 방법이라는 게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그 방법은 내 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약간 변형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는걸, 이걸 스스로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메모 공부법이라든지 생각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너무너무나 좋아. 그런데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메모를 할 때 이렇게 써도 됩니까? 또는 메모를 할 때 디지털 기기를 쓰는 게 좋습니까? 종이에다가 손노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질문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요, 그 질문에 지금 그렇네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해서 답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제가 엄청 강조하는 deliberate practice라는 의식적 연습, 이렇게 번역을 해둘게요. 요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농구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농구 드리블을 위해서 공을 튀기고 있습니다. 공을 튀길 때 공이 손바닥에 붙어서 끌려 올라오고 탁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밀어주는, 끌고 밀고가 이 드리블에 있어서 핵심이구나 하고 제가 말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런데 자꾸 공이 이렇게 툭툭 튀겨져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이게 공이 튀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끌고 미는 거예요? 제가 또 상세한 답변을 합니다. 그걸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법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속적인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만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고요. 요 꼴딱고개를 넘어선 사람만이 노력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농구 얘기로 다시 갈까요? 계속해서 공을 탁탁탁탁탁 치면서 1년 동안 농구를 했어요. 그 사람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슛을 쏘는데 마지막에 저는 요 가운데 손가락을 쓰는데 공을 낚아채듯이 스냅을 팍 주는 슛의 감각을 몸에 익히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밀거나 두 손으로 공 던지듯이 슛을 계속 1년 동안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슛의 정확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아마추어 농구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지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획 세울 때 전략 포인트, 방법의 핵심 이런 것을 계획 세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그것의 디테일까지도 몸에 탁 감각하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공부가 불가능해요. 효과적인 do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속의 의미의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 그 스킬을 몸에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상당 기간을 누적적으로 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지속이에요. 플랜 2에서 만약에 내가 3개월 동안 지속하지 않고 중간에 계속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들은 do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마지막 C 부분이요. C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기서 어떤 잘못을 했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칭찬을 매일 또 쓰는 것도 일종의 C의 하나일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저도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C를 좀 이렇게 평범하게 해서는 완전히 성공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C는요, 구체적인 성과 측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의시험을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모의시험을 봤을 때 적어도 75점은 나와야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자신을 승복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뭔가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공부를 성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C예요. 이걸 하지 않고 두루뭉실 그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잘했어. 이거 가지고는 C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매사를 C 할 때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아침 플래닝 할 때, 자, 하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개 하면 힘드니까 플래닝 할 때 한 가지는 꼭 정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요 일은 내가 성과를 얻어낼 거야 하는 일을 하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밤이 돼서 내가 설정한 구체적 성과, 양과 질을 포함하죠. 그것을 달성했는지를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노력은 했지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루를 살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더 나아지는 내일을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하는 걸 우리가 플랜 do C라 그러지, 계획도 대충 세우고 실천도 며칠 열심히 하다가 또 지속은 못하고 C도 대충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걸 플랜 do C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플랜 do C는 원래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플랜 do C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걸 플랜 do C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갈 때 제대로 된 플랜, 지속을 전제로 하는 do, deliberate practice를 통해서 기술이 몸에 붙는 그런 do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과 측정을 통해서 자신의 do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C, 오늘 제 얘기 듣고 오늘부터 바로 그런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신의 삶에서 목표로 하는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실 거고요. 플랜 do C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